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압구정 공작초와 복사꽃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잘 알려진 유명한 동네 압구정에 어떤 전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압구정 공작초와 복사꽃의 전설. 이내 엄마는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온 민호를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1살 되었을 때 이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산전수전 다 겪으며 홀몸으로 힘들게 키워온 딸이 장성에서 혼인을 한다고 사윗감을 데려오니 만감이 교차했죠. 다행히 사윗감은 생긴 것도 번듯하게 잘생겼고 거기에 묵과의 급제까지 한 인재였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한데 이상하게 분명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이었어요. 자네 인상이 좋구먼. 헌데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이상하게 낯이 익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처음 뵙습니다. 그런가? 하긴 세상에 닮은 사람도 많으니. 이내 엄마는 말꼬리를 흐리다가 불현듯이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이 물었어요. 자네 성씨가 노씨라고 했지? 예, 강화 노씨입니다. 민호가 강화 노씨라는 말에 이내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흔치 않은 성씨죠. 이내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네 붙인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노자, 도자, 찬자 되십니다. 민호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내 엄마는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눈이 충혈되며 말까지 더듬었어요. 자네 아버지 이름이 노도찬이라고? 민호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듣고 갑자기 사색이 되어가는 이내 엄마를 보고는 당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내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게! 깜짝 놀란 이내가 엄마를 말렸으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민호 씨가 당황했잖아. 민호 씨? 저놈은 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다. 이내 엄마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결혼을 허락받으러 인사를 온 이내와 민호는 어안이 벙벙하고 얼이 빠졌어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호의 아버지 도찬과 이내의 아버지 안국은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가난했던 도찬은 일찍부터 보부상을 따라다니며 무역을 익히고 다녔죠. 이번에 청나라에 가면 언제 돌아오나? 한 서너 달 좀 걸릴 것 같은데 일이 잘 되면 한 2달 더 머물 수도 있네. 이번에는 오래 머무는 것을 보니 뭐 좋은 돈벌이가 생겼나? 안국의 물음에 도찬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주 좋고 큰 건이 하나 생겼네.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동안 자네에게 신세진 거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아줌세. 어허, 이 사람 우리 사이에 갚긴 뭘 갚아. 난 그저 자네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길 바라네. 그동안 자네 아들과 부인은 내가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게. 번번이 고맙네. 고맙긴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내 친구라는 것이 더 고맙네. 도찬은 장사를 하느라 여러 달 동안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고 그때마다 도찬의 집을 안국이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선을 떠난 도찬은 5달이 지나서야 돌아왔어요. 청나라에서 돌아온 도찬이 가져온 것은 물소 뿔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서 물소뿔은 구하기도 어려웠고 구경하기도 쉽지 않았죠. 또한 그것은 조선의 활인 각궁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서 매우 비싸게 팔렸어요. 아니, 이 귀한 것을 자네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렇다네. 물량뿐만 아니라 값도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다네. 이제야 자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먼. 내가 무역은 모르지만 이것을 보니 대박 날 것이 보이네. 이제 자네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먼. 한데 문제가 하나 있네. 자금 때문에 그러나? 그걸 자네가 어떻게 하나? 그것 말고 자네에게 뭔 문제가 있겠나? 걱정하지 말게. 내가 도와줌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네. 저쪽에서는 작은 단위로는 거래를 꺼려해서 이번엔 자금이 많이 필요하네. 한 바퀴만 돌면 사정이 풀리긴 할 텐데. 염려 말게.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도 내가 가진 전답을 모두 팔아서라도 자네를 돕겠네. 정말인가? 고맙네, 안국이. 이번 일이 끝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익금의 절반을 자네에게 배당하겠네. 다행히 물소뿔 무역은 2번이나 성공적으로 끝나서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요. 여보게 도찬이,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 장사는 그만하고 조선에 머물면서 나랑 유람이나 하면 어떤가? 나도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둘 생각이네. 이번에는 그 전보다 3배쯤 물건을 더 가져올 생각이네. 물론 자금도 3배쯤 더 들 테니 그동안 벌었던 것들을 모두 투자할 걸세.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될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란 도찬의 말에 안국은 친구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모두 도찬에게 주었어요. 도찬은 안국이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챙겨서 청나라로 떠났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쩐 일인지 돌아와야 할 도찬이는 포도청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고 신문하던 포도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동안 물소뿔을 밀수한 경로와 자금의 출처 그리고 너를 도운 사람들을 모두 불면 너는 석방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야. 도찬이 포도청에 잡혀 고초를 당하고 있던 이유는 물소뿔을 밀무역했던 것 때문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밀무역자를 잠상이라 불렀는데 잠상들은 걸리면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죠. 이 같은 사실은 도찬도 알고 있었어요. 나 혼자 한 일입니다. 그냥 나를 죽이시오. 그래. 네가 밀무역한 물품은 물소뿔이다. 물소뿔은 각궁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 것을 알 것이다. 네가 밀수해온 물소뿔의 양을 보면 수만 개의 각궁을 만들 수 있다. 수만 명의 군사를 키울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 너는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다. 반역죄면 자신의 어린 아들과 부인 모두가 무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한 고문에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던 도찬은 마지막 힘을 내어 부인했어요. 반역죄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그저 부자가 될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밀수의 경로와 네놈의 동업자들을 모두 대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고 그동안 네가 잠상으로 얻은 재산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역죄로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야. 도찬은 어쩔 수 없었죠. 만일 포도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 모두가 반역죄로 몰려 처형당하는 것이었어요. 도찬은 친구 안국이를 비롯한 동업자들과 밀수 경로를 모두 말하고 풀려났죠. 그 대신 도찬이가 알려준 안국이와 동업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도찬은 관가와 긴밀히 협조하며 잠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을 더욱 불려 큰 부자가 되어 마을의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도찬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던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추악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는 화가 치밀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이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이득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미안하다. 그러나 너와 네 엄마, 가족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럼 이내와 이내 어머니의 불행했던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버지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린애같이 굴지 마라. 세상은 네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말씀은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집을 나갔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편 안국의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안국의 아내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제 1살 된 이내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안국의 아내는 손가락질하는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해 이내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안국이 죽은 뒤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이내의 고모가 나타났어요. 안국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꽤 사이가 좋은 남매였었는데 안국이 밀수 혐의로 잡혀서 사형을 당하자 갑자기 마을을 떠났었죠. 아마도 오빠가 그렇게 되니 마을에서 견디기 힘들었으리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언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고모도 몇 년 사이 많이 늙었구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오빠가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저에게 맡겨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천으로 박물 장사를 시작했는데 꽤 괜찮지 뭐요? 지금은 밥은 먹고 살만해요. 그랬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빠가 나한테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려고 왔어요. 이내 엄마는 안국이 생각에 또다시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그런 이내 엄마를 고모가 다독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요. 청나라의 바늘이 유명하잖아요. 이내 엄마는 청나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고모, 청나라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바늘을 만드는 기술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청나라와 비슷한 바늘을 만들어서 조선에 팔면 대박이 날 것이에요. 이내 엄마는 고모의 말을 따라 바늘을 팔아서 대박이 났고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덕분에 이내도 잘 키울 수 있었고 거기에 무과에 급제한 사위까지 얻는 기쁨이 더해졌었는데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 사위감이 원수의 자식이라니. 이내 엄마는 안국의 무덤으로 향했죠. 무덤에 가서 대성통곡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안국의 무덤에 도착한 이내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산소 주변이 온통 복사꽃으로 덮여져 있어서. 기일이나 명절에 무덤에 오면 언제나 공작초 꽃 한 다발이 무덤 앞에 놓여 있어서 항상 의아해했었죠. 헌데 오늘은 무덤 주위가 온통 복숭아 나무라. 이내 엄마가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덤을 둘러싸고 만개에 있는 복사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니, 고모와 네가 여기 웬일이냐? 어머, 그 아래 웬 복사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을까? 정말 신기하죠. 복사꽃은 4월에 피는데
9월에 만개한 복사꽃이 있다니. 혹시 오빠의 혼이 아닐까요? 이내 엄마는 인국의 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애달픈 마음으로 복사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복숭아 나무들이 없었는데 이걸 누가 심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내 엄마와 이내가 깜짝 놀란 고모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안국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찬이 자신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이틀을 울면서 사죄를 했어요. 자신이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자 보따리 한 개를 두고 떠났는데 열어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고 이 돈은 안국이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쓰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바늘 만드는 기술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도찬이가 보낸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바늘을 파는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년 무덤 앞에 있던 공작초도 그가 보낸 것이며 복숭아 나무도 그가 작년에 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안국이 무덤 주위에 심은 복숭아 나무에서 안국이가 세상을 떠난 9월에 꽃이 피면 안국이가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안국이 옆에 묻어달라고. 누굴 어디다 묻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엄마, 하지만 아저씨 말씀대로 9월에 복사꽃이 피었어요. 꽃이 미친 개지! 내일 당장 저 미친 복사꽃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릴 것이다. 엄마, 고모 말씀 들어보니 아저씨도 용서받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그만 용서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아니, 죽어서도 그놈하고는 연이 닿으면 안 된다! 그때 민호가 상복을 입고 편지를 한 통 들고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네가 왔는가? 어서 썩 물러가게! 어젯밤 아버님께서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내 씨 아버님 산수 앞에 놓아달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제발 아버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민호의 말을 듣고 이내 엄마는 땅바닥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했죠. 이내도 고모도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얼마 후 민호와 이내는 복사꽃이 피어있는 아버지들의 무덤 앞에서 홀예식을 올렸어요. 도찬의 유언대로 도찬도 친구 안국이 옆에 묻혔죠. 아마도 이 홀예식이 무덤 앞에서 올린 최초이자 마지막 홀예식일 것이었어요. 그 후 둘은 100년 해로하며 9명의 자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안국과 도찬의 무덤이 있던 곳이 지금의 압구정 근처였고 그곳에 두 나무가 합해져 하나가 된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복숭아 나무는 4월이 아닌 민호와 이내가 혼인을 했던 그리고 그들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9월에 복사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네요. 또한 그 나무 아래에는 공작초가 무성하게 피어있다는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복사꽃과 공작초의 꽃말이 용서라는 것도 이 전설에서 유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친구의 우정에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